안녕하세요. 일상공감TV입니다. 뉴스를 보니 출산율이 0.78명까지 추락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한 지 10년 다 되어가는 이엘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자그마한 물회집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집이다 보니 떼돈까지는 못 벌지만 단골분들이 많이 팔아주셔서 살만합니다. 지금 제가 3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 먹여 살릴 만은 하죠. 북에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 언니들과 행복하게 살았지요. 저희 집안은 소위 말하는 딸부자 집이었습니다. 요즘은 셋만 낳아도 많이 낳았다 하지요. 우리 가족은 6자매였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들을 원하셔서 계속 낳다가 결국 6명의 딸을 낳고 그만두셨지요. 우리 막내를 낳을 땐 아버지가 하늘에 대고 비셨대요.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늘도 야속하시지. 저희 집안은 여자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막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집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6자매는 할아버지 혼자 다 키우셨지요. 저는 그 6자매 중 넷째로 태어나 딱 중간다리 역할을 했었지요. 이 중간 역할이 얼마나 서글픈지 아십니까? 위에선 언니들이 구박하지 밑에선 동생들이 말 안 듣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연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남자 동료들과 연애로 해소했죠. 그렇게 집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마음이 180도 바뀐 사건이 일어났지요. 사실 저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고역을 당하다가 해방 후 북한에 귀국선을 타고 들어오신 귀국자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제1동포들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는 북한 당국과 조총련의 선전에 속아 할아버지도 그 귀국선에 몸을 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가들아, 이 할아바이가 살아있을 때 꼭 남조선에 있는 고향을 가고 싶구나. 할아바이가 살던 곳에서 국밥을 꼭 먹고 싶다. 우리 아가들도 잘 먹을 텐데. 항상 남조선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 덕에 저희 6자매는 북한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죠. 북한에선 항상 남조선을 괴뢰도당이라 했지만 할아버지가 말한 남조선은 따스했거든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고역을 당한 후유증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꼭 통일이 되는 걸 보고 죽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보지 못하셨죠. 할아버지는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남긴 말이 있으셨어요. 언젠가 통일이 꼭 되겠지. 그런 날이 오면 꼭 할아바이의 고향을 찾아가 달라.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남조선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지만 할아버지가 남긴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갔지요. 하지만 저희 6자매 모두 탈북할 용기는 없었기에 무기력하게 북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셋째 언니가 할아버지가 남긴 돈, 첫째 언니가 모아놓은 돈을 모조리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파견을 나간다고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희 6자매를 먹여 살리는 것이 할아버지가 남긴 돈, 그리고 첫째 언니의 봉급이었는데, 전 재산을 들고 튀었는데, 우리 씩씩한 첫째 언니는 울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첫째 언니는 혼자 술을 한참 마시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언니는 남은 자매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탈북해서 남조선으로 갈 거다 알간. 내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브로커 찾아볼 테니 이들도 천천히 준비하라오. 추진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역시 작년은 다르지요. 저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남조선에 대해 찾아보았고 남은 언니들과 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저희는 5명이었기에 모두 다 같이 탈북하면 걸릴 가능성이 커서 2조로 나누어 갔어요. 저와 첫째 언니 그리고 둘째 언니와 동생들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저와 첫째 언니는 큰 문제 없이 중국에 도착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둘째 언니와 동생들이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쪽 브로커에게 물어보니 그쪽 브로커와 둘째 언니 사이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리는 이 둘째 언니와 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브로커와 우리 막내 동생에게 손을 대는 걸 둘째 언니가 봐서 큰 싸움이 났었다네요. 그래도 저희 쪽 브로커가 도움을 줘서 망정이지 안 그랬음 둘째 언니 크게 다칠 뻔했어요. 5명 탈북 때문에 돈을 많이 써버려서 바로 한국에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기 위해 중국에서 2년 동안 바짝 돈을 모았죠.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저희는 한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으로 초기 정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섯째와 막내는 하나원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추천받아서 이걸 했는데 이걸로 자격증도 따고 취직도 해서 밥벌이 잘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데 취업 성공 패키지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북한은 이런 거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서 2년을 만나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 셋을 낳았고요. 사실 저 말고 우리 언니들도 결혼을 일찍 했어요. 첫째 언니는 직장 생활하다가 만났고 둘째 언니는 제 남편이 소개해준 남자와 결혼했어요. 우리 다섯째도 학교에서 만난 친구랑 오래 연애하다가 몇 해 전에 결혼했고요. 신기한 게 우리 막내 동생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11월에 결혼해요. 결혼도 비슷하게 하고 애도 비슷한 시기에 낳아서 얘기가 잘 통하죠. 우리 자매끼리 항상 하는 말이 한국 남자들이 다정하고 정이 많아서 좋다고 해요. 우리 남편도 형부라고 제 동생들 용돈도 잘 챙겨주고 차로 잘 데려다 주고요. 우리 첫째 언니 형부도 얼마 전에 제 생일이라고 비싼 옷을 사주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돈도 잘 쓰고 정도 나누니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자매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곤 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데요. 아, 맞다.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저랑 셋째 언니가 얼굴이랑 체형이 비슷하거든요. 부부 동반 여행에서 제가 음식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뒤에서 저를 껴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셋째 형부였어요. 정말 웃기죠. 그래서 형부랑 저랑 서로 놀라가지고 한참을 웃었어요. 우리 셋째 언니도 형부 보고 바보라고 놀리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 막내 결혼식이잖아요. 그때 언니들과 함께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싶어요. 사실 결혼식 때마다 저희는 부모님이 없어서 큰언니가 앉아주곤 했는데 뭔가 그때마다 괜히 울적해지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우리 막내 결혼식만큼은 꼭 즐겁고 행복한 결혼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자식이 셋이지만 더 낳고 싶거든요. 제가 6자매잖아요. 그리고 요즘 한국 출산율도 계속 낮아져서 걱정이거든요. 저라도 애국해야죠. 그래서 남편과 지금 넷째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요. 더 늙기 전에 빨리 낳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생 보리마, 너도 곧 시집을 가는구나. 남편에게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줘야 해.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할게. 이상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리는 사연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이런 정과 사랑이 넘치는 자매분들을 보네요. 혜리님과 이야기만 나누어도 행복한 기운이 넘치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형제분들에게 따뜻한 말씀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일상공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